요즘 유튜브, 인스타로 돈 벌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리지 않아요? 저 역시도 퇴사 후 2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에 올인하면서 기대했어요. 내 삶도 저 사람들처럼 빠르게 바뀌겠지.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을까요? 2년 동안 1,400개의 컨텐츠에 갈아 넣으면서 알게 된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2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빠르고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몇 살인데 퍼스널 브랜딩하고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부럽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 말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력이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갈아 넣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경험했는데 퍼스널 브랜딩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잘하는 거나 어떤 뾰족한 게 없는데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인스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돈을 잘 번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쉽게 생각하면 나를 브랜딩 한다는 건데,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브랜딩을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경험도 실력도 뭐 뾰족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브랜딩을 할 수 있겠어요? 1이라도 있어야 곱하기 2, 3이 의미가 있는 건데 0일 때는 뭘 곱하든 그냥 0이잖아요. 제가 퇴사하고 퍼스널 브랜딩에 올인하면서 정말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100명 이상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빠르게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뾰족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뭐 여행이든 요리든 운동이든 뭐 오랫동안 해왔던 취미든 뭐든 간에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를 퍼뜨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영향력을 높여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쏘님,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실력과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퍼스널 브랜딩 못 하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하더라고요. 실력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퇴사 후 퍼스널 브랜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저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커밍손이 3번째 채널이에요. 처음으로 시작했던 채널에서는 11개월 동안 반응도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시기를 낙담의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포기를 하죠. 저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게 맞을까? 계속해서 불안감이 들었죠. 근데 결국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컨텐츠 만들고 가설 검색 해나가다 보니까 4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버틴 덕분에 이걸 활용해서 커밍손에서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만 보고 들은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 있게 쌓아나가는 브랜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실력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잘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분들이랑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면 내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한 가지에서 실력이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쓰였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할 만한 어떤 근거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지금까지 말 듣고 나가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컨텐츠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와 함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실력, 전문성, 성과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 역시도 퇴사한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로 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제 실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브랜딩을 하는 전략을 갖고 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퍼스널 브랜딩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BTS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나요? 아니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봐서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했던 거예요.
팬층도 지원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게 됐던 거죠. 만약 처음부터 이미 지원이 빵빵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완성형, 완벽한 상태에서 나오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까지 진한 팬층이 형성되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BTS의 방법을 우리의 브랜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거,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냥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존버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내 실력에 대한 증명이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과거에 했던 결과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 스스로 커밍손에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고 이런 것들을 싹 다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커밍손을 브랜딩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과정을 봐오신 분들이 저를 응원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 함께 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켜봐준 분들이 제 유튜브 브랜딩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브랜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꿈꿔왔던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면서 배웠던 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성과가 아니더라도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나눌 때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을 공유할 때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메시지를 찾는 거였어요. 메시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셨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실력이 없는 우리는 과정을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프로세스 이코노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고품질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에서 95점, 96점은 미식가가 아닌 이상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더 이상 맛과 기능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책에서는 의미라고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본인이 의미를 느낀 거에 가치를 느끼고 몰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먼 시넥은 테드 강연에서 Y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를 산다라고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과정을 공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공유하는데 그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Y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실력을 높여나가는 사람이랑 본인이 과거 직장인이었을 때 불편한 의자에서 앉아서 작업을 했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커리어가 망가졌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개개인마다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의자를 만들어가는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보완시킨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더 공감하고 차별성을 느낄 것 같으세요? 바로 후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실력을 왜 높여가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밍손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널에 300개 이상의 컨텐츠와 인스타에서 700개 이상의 컨텐츠가 쌓여있는데 그 컨텐츠마다 좋아하는 일로 브랜딩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이런 선택지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라는 Y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퇴사를 하고 싶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돈만 벌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저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만의 메시지는 차별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만의 Y, 나만의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나만의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장이 없는 것 뿐인데도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컨텐츠가 쏟아지는데 이 메시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만의 Y가 분명하고 나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의 과정을 공유할 때 차별성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고 그 주제에서 실력과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과정을 공유할 때 이 한 가지를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 안에서 메시지가 분명해졌을 때 차별화가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싸지만 괜찮은 가성비의 제품과 서비스는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많이 팔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은 줄어들고 있고요. 규모의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씩 뽑던 대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고 있고요.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프리랜서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좋은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내 시간당 단가를 낮추면서 외주 작업을 하는 거, 이제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1인 사업이든 뭐든 간에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내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실력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실력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나를 브랜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IT 기기들 중에서 애플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에서 나이키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브랜드에 공감했기 때문에, 몰입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도 쉽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쉬운 길을 찾지 마시고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렵다는 건 다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그게 진입장벽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어렵다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그냥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당연하게 선택해야 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 역시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단계지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나를 브랜딩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이걸 느껴가다 보니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꿈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쏘님, 5년 후의 목표는 뭐예요? 10년 후의 목표는 뭐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데까지만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인데, 항상 제가 너무 먼 목표를 그리려고 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언덕까지만 가면은 그 아래로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될 테니까 너무 먼 미래 말고 지금 눈앞의 언덕에 집중하라고요. 지금 그 눈앞의 목표는 25년 9월입니다. 25년 9월에 1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진짜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구독하고 지켜봐주세요. 제가 그 과정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만약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답게 살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지르고 수습해 보자고요. 함께 주인공이 되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